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전문가 지식비도 고소입니다. 오늘 IT 전문 기업 금호니 하이텍과 토크 IT 함께하는 오늘 40일의 GIT 웨비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우리 지금 VM웨어 많이 쓰고 있는데 이런 VM웨어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백업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복제하고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이런 주제로 오늘 빔 소프트웨어 빔 코리아의 어인석 이사님 또 금호니 하이텍의 양영석 차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좀, 일단 단도직 물어볼게요. VM웨어에도 데이터를 뭐 복제하거나, 그렇죠. 복구하거나 이런 거 기능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기본적으로 이제 VM웨어 내에서의 복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의 문제점은 어? 이제 그 복제를 하기 위해서 기반이 되는 하드웨어에 대한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 추가로 라이센스 비용까지 더 추가돼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빔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이제 백업도 받으면서 거기에다가 복제 기능까지 별도의 비용 없이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네. 되겠죠.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백업보다는 복제, 네. 복구 얘기를 많이 할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 복제가, 네. 데이터 복제가 왜 필요한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백업과 비교를 해본다라고 하면은요. 네네. 백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받아두고서 복구하려면 이제 복구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서비스 다운타임이 적어도 1시간에서 네. 길게는 뭐 하루까지 걸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복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클릭만으로 수분 내에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게 복제 기능이어서 보통은 이제 디제스터 리커버리 라고 하죠. 재복구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백업은 어떻게 보면 약간 보험처럼 네. 보험 같은 개념이고 네. 이제 복제 같은 경우는 바로 뭔가 서비스하고 맞습니다. 연관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복구하고 네. 바로 신속하고. 자, 양차장님은 네. 오늘 실제 국내 고객 사례들 네. 거기 뭐 유스케이스 데모도 만드실 것 같은데 네. 그 사례들이 그러면 실제 양차장이 직접 하신 프로젝트예요? 아니면 남이 한 거 어디서 보아서 그냥 하신 거예요? 오늘? 근데 실제로 제가 사이징도 하고 아키텍처도 구성하고 구축까지 완벽하게 수행한 사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복제라든지 복구 네. 관련돼 가지고 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이제 국내에서 네. VM 환경, 가상 환경에서 데이터를 단순 백업에 그치는 게 아니라 네. 복제 복구 네. 이런 쪽에도 국내 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가졌나요? 어떠나요? 네,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사에서 어떤 재복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네? 화두가 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제 상황에서 RTPO를 최소화해서 다운타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면은 기업의 그 비즈니스 연속성에 네네. 높은 가치가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그죠? 그 비즈니스가 이제 멈추고 뭔가 잘 안 된다는 것이 일단 고객이 용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거기 굉장히 돈을 투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백업만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시장은 계속 커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이제 어이사님 먼저 발표하시고요. 그 다음에 양차장님 그 실제로 본인이 직접 수행한 프로젝트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이사님. 네. 그러면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빔을 가지고서 이제 VM웨어를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백업 관점뿐만 아니라 복제 부분까지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백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백업해가지고서 보관해 둔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뭐 백업 시간, 그 다음에 백업 장치에 대한 증설 그런 부분들이 초점에 맞춰 있다라고 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RTO를 충족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솔루션들 가지고서 이제 백업을 받아뒀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구 시간 먼저 이제 OS를 복구한다든지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복구하고 어플리케이션을 수행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든지 그런 부분들로 초점이 맞춰 있다 보니까 복구 과정에서 생산성, 비즈니스 연속성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이제는 가상화와 클라우드의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언젠가는 물리 서버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상화라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입한 것이 기존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들, 백업 네네. 솔루션들의
문제점이 되겠죠. 그래서 복제가 나온 거군요. 네, 그렇죠. 음. 그래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없나. 네네. 그래서 빔이 나와 있던 부분들은 이제 빔의 제품명이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아, 네. 고객은 항상 비용 절감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까 백업 따로, 복제 따로 한다라고 하면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빔의 모토는 적은 비용으로 쉽게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네. 복제까지 가져와서 데이터 연속성을 그러니까 가져갈 수 있는 빔이 처음에 제품이 나왔을 때부터 네, 빔 맞습니다. 백업 앤 레플리케이션이었군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좀 더 쉽게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목표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글로벌 대기업의 82%, 160개국, 그다음에 고객이 40만 고객.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37만 5천이었습니다. 네. 40만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작년에 1.1 빌리언을 달성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대비 20년에는 22% 네. 성장을 했습니다. 그 기반에는 빔이 너무 편하고 쉽게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아마존보다도 쉽게 편하게 쓸 수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추천하겠다라고 하는 고객 추천 지수가 75점에 달할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빔의 시장적인 위치는 리더군에 계속해서 올라와 있고요. 작년에 전 세계 3위 백업 복구 솔루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아마 몇 년, 올해나 내년에는 2위까지 올라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빔은 가상화. 오늘 주제가 이제 VMware에 대한 복제 그리고 복구 부분이 되겠는데요. 가상화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VMware나 같은 가상화 솔루션과 가장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 클라우드, 그래서 클라우드와 가상화 물리서버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가용성을 제공하는 부분들까지 발전해 나간 것이 그 빔의 발전 방향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빔이 왜 VMware랑 이렇게 친해질 수밖에 없느냐? 초기 VMware가 초기 시작할 때부터 VMware에 대한 데이터 보호, 복제 부분과 같이 협력해서 많은 기술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네. 그래서 빔에서 나온 데이터 보호 기술, VMware와 함께한 기술들, 가장 처음 나온 것이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라든지 뭐 리플리케이션 기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처음 먼저 개발된 것이 빔과 함께 개발된 것이 그런 으로 인해서 VMware와 같이 코어해서 VMware가 인정한 기술 파트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복제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백업 부분이라든지 데이터 보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백업은 우선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비스에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백업 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복제도 할 수 있는 이것이 이 첫 번째 데이터 손실 방지 및 검증된 데이터 보호 부분이 되어 있고요. 단순히 백업 복제를 해놓는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얼마나 빨리 보관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느냐. RTO, RPO를 최대한 단축시킬 수 있는 15분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는 부분. 백업으로서는 15분 미만으로 단축키는 어렵습니다. 네. 복제 부분까지 같이 포함이 돼야지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되겠고요. 그렇게 백업 복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서 마음대로 백업의 장점은 운영 시스템과 영향 없이 그냥 바로바로 복구하는 부분들이 된다라고 하면은 복제도 동일하게 쉽게 내가 마음대로 거기에 파일이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복제본에서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복구 기능들. 백업 및 복제본에 대해서 데이터를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한눈에 이것이 백업이 되어 있는지 복제가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가상화나 클라우드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쉽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의 이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빔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는 복제에 대한 얘기는 별로 많이 안 했습니다. 네. 고객들이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업 부분에 대해서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빔은 하나의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서 물론 백업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백업본을 가지고서 복제를 한다든지,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운영 호스트, 왼쪽에 있는 게 운영 호스트가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DR 호스트, EXX 부분이 된다라고 보신다고 하면 백업본을 가지고서 백업 복제를 해서 DR에서 그걸 가지고서 리플리케이션 하는, 네. 그리고 복구도 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백업본을 가지고서 복제도 할 수 있고 직접 복제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형태로 어떤 형태든 다 복제가 가능한, 그걸 통해서 이 리플리케이션 기능 중에 기본적으로는 뭐 페이로버, 페일백, 마음대로 서비스를 주센터에 있는 것을 DR로 보내고 DR에 있는 걸 다시 또 페일백 하는 네네. 그런 부분들, 그것을 통해 가지고서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을 최대한 최소화하고, 그래서 수분 내에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용성을 확대하는 것이 그 VM웨어 고속 백업 및 복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과 오른쪽 그 서비스하는 EXX 머신이 되겠고요. 오른쪽은 이제 복제된 네. 부분입니다. 이것이 같은 센터 내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센터, DR 센터라고 보통 많이 부르죠. 디지스터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센터라고 하면은 평소에는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계속 15분이든 5분이든 계속해서 복제를 해둡니다. 그랬다가 특정 VM이나 여러 VM이 문제가 생겼을 때 복제본, 리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지고서 즉시 가동할 수 있는 네. 것이 이제 페일오버를 통해서,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이제 페일오버라고 하면은 기존 솔루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어플리케이션이나 DB가 올라가 있을 때 이 부분들을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올리는 데 있어서 네. 에러점이 많습니다. 그렇죠. 하나하나 다시 또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네. 그 부분들을 하나로서 한 번에 복제를 해놓고 바로 그 시점에 어플리케이션이나 DB까지도 바로 서비스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큰 장점인 거죠. 그래서 수분 이내에 바로 VM을 가동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 되겠고요. 그럼 이렇게 페일오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페일오버 했다가 이제 주센터, 서비스 노드가 되겠죠. 서비스 노드가 정상적으로 됐다라고 하면은 원복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리플리케이션 본에서 서비스를 했으면은 고객들이 접속을 해가지고서 업데이트가, 데이터에 대한 그렇죠.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업데이트 본이 원본에 다시 업데이트 돼가지고서 동기화돼야 되는 것을 페일백을 통해 가지고서 즉각적으로 바로 서비스 할 수 있는, 그래서 페일오버, 페일백이 자유롭게 그래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분이 빔의 가장 큰 리플리케이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제를 가지고서 페일오버, 페일백을 했다라고 하면은 VM웨어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객들은 물리 서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클라우드도 아니면 있고. 뭐 VM웨어가 아니라 하이퍼V를 쓰실 수도 있고, 클라우드 말씀하신 클라우드 AWS나 애저에 있는 뭐 EC2 네네. 데이터를, 그럼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백업을 받아두고 있는데 그 부분을 바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서 빔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라고 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vSphere, VM웨어가 있다라고 하면은 물리 서버가 됐든 VM이 됐든 뭐 DR에 있는 데이터든 클라우드에 있는 AWS 애저에 있는 데이터든 어떤 데이터든 그거를 바로 즉시 복구할 수 있는, 네네.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페일오버 페일 같은 그런 그 수분 내에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제공하게 되죠. 그럼 이거를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실 것 같습니다. 왼쪽이 이제 하이퍼바이저, VM웨어나 이제 주가 이제 가장 많이 쓰시는 것이 VM웨어가 되겠죠. 물론 하이퍼V도 지원하긴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VM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이제 백업 서버, 백업 저장소가 있게 되는데,
모든 백업 데이터, VMware가 됐던, 하이퍼V가 됐던, 누타닉스, 뭐 물리 서버, 윈도우, 리눅스, AWS 내, 아니면 애저 그런 백업된 데이터를 이미지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빔은. 그럼 그걸 가지고서 예를 들어서 윈도우 서버, 리눅스 서버에 하드디스크가 고장이 나서 그럼 교체하는 데는 보통 이제 몇 시간에서 뭐 길게는 거기다 이제 복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그러면 하루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복구할 것이 아니라 그 백업본, 어차피 백업본을 가지고서 복구할 가 필요하죠. 아, 그걸 그냥 vSphere로 그냥. 예, 그렇죠. 바로 vPower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바로 서비스를 먼저 올려주는 겁니다. 왼쪽으로. 예. 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바로 마이그레이션까지 백업본에서 계속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형태로서 서비스의 연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럼 VMware뿐만 아니라 그 외의 데이터까지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죠. 앞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미지 단위로 통으로 전제를 복구한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디스크 단위로 네. 복구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파일이라든지 테이블이라든지 그쵸. 뭐. 파일이라든지 MS SQL, 오라클 데이터의 특정 테이블 그렇죠. 부분만도 추출하거나 아니면 뭐 익스체인지 데이터다, AD 데이터라고 하면 특정 오브젝트에 대해서 추출하고자 할 때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복구 옵션까지도 같이 제공합니다. 그것이 백업본이 됐든 복제본이 됐든 그러니까 쉽게. 한마디로 anything, anywhere 네, 다 맞습니다. 가능한 거네요. 네. 네. 이렇게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런 접근이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이제 빔 익스플로러라고 해가지고서 개별 파일이나 어플리케이션 DB 복구를 이렇게 탐색기 형태로 한눈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탐색기 형태를 딱 해서 클릭하게 되면은 내가 DBA가 아니고 내가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가 아니어도 그냥 화면상에 그냥 클릭만으로 쉽게 데이터를 액세스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리고 카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누구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네네.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지금까지 이제 뭐 복제 그리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 복구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렇게 복제 기능들이 앞에 처음에서 이제 RT와 RPO를 15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복제 솔루션이긴 한데 물론 백업도 되고 복제도 돼서 뭐 RT와 RPO가 15분이다 라고 하는데 조금 아쉬울 점을 네. 가지고 있으실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네, 그렇죠. 그쵸. 네, 네. 좀 더 단축될 수 없냐. 뭐 VMware의 복제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수초 단위다 보니까 네, 네. 좀 더 빔이 개선이 될 수 없냐라는 요구를 한 4, 5년 전부터 계속 고객들이 요청을 해서 다음 주에 출시되는 이제 버전 11에서 다음 주에 버전 10이 나오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진짜 완벽한 CDP라고 할 수 있는 기존에는 이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서 RTO가 15분이라고 했다면은 이제는 버전 11에서는 완벽한 CDP라고 해서 수초 내에 RTO를 가져갈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뭐 15분 단위 복제를 한다든지 5분 단위로 복제를 한다든지 3분 단위 복제는 IO 필터기라는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서 좀 더 서비스에 대해서 RTO를 극대화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CDP라는 용어도 예. 이게 Continuous Data Protection 예, 이 용어 맞습니다. 나온 지가 벌써 한 10년 됐잖아요. 예. 그죠? 이거 됐는데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가상 환경에서 네. 빔에서도 이제 이것을 이제 쉽게 별도 비용이 아니라 기존의 빔 버전 10을 쓰고 있다면 버전만 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되는 거네요. 네. 기존에 그냥 간단하게 이제 리플리케이션만 했는데 네. 15분이라고 하면은 뭐 10분, 15분 그 정도 걸리는데 그거를 그냥 버전업만 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수초 단위로 할 수 네,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개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티어 예전에 버전 10,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버전이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저, 블럽, 그 다음에 아마존 S3 쪽 그리고 S3 호환 스토리지에 그냥 단순하게 저장만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도 제품별로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네네. 애저로 따지면은 아카이브 티어, 그리고 아마존 S3로 따지면 글래시어라고 하는 그 좀 더 저렴한 그 딥 아카이브 네.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잘 빈번하게 잘 안 쓰는 데이터들은 글로 몰아하는 네. 게 낫겠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잘 안 쓰는 데이터들은 뭐 비용을 매달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니까 좀 더 저렴한 스토리지. 물론 읽어드릴 때는 좀 느리겠지만 네. 그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해놓음으로 인해서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게 됩니다. 예전에 그러면 그 버전 10까지에서는 네. 그 빔에서 그 클라우드로 보낼 때, 네. 애저 나온 애저 보낼 때 그냥 S3까지로 막 못 보낸 거예요. 글래시까지 맞습니다. 안 네. 됐던 거네요. 네. 직접. 이제는 이제 그 티어링까지 네, 지원하게 네. 되는 브랜드로 지원하게 됩니다. 좀 더 비용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가져가게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데이터 무결성. 요즘에는 이제 하도 랜섬웨어나 그런 분들 공격이라든지 뭐 바이러스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에 대한 검증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그런 분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들이. 네네. 더 나아가서는 뭐 실사원이 들어왔을 때 교육을 한다든지 그리고 버전업, OS 버전업을 하는데 패치하기 전에 미리 백업본을 가져서 테스트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업본을 가져서 좀 더 많은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이런 분들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제는 물리 서버, 가상화, 이제 클라우드 세대로 발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WS나 애저와의 데이터 호환. 물론 이제 물리 환경에서 가상화에서 클라우드로 가는 게 이제 대세이긴 하지만 우리가 클라우드만 쓰진 않죠. 네. 퍼블릭만 쓰진 않고 계속 물리도 있고 프라이빗도 있고 다 있는 거니까.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기존의 레가시 솔루션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가상화는 가상화. 이 서로 간에 호환 데이터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AWS든 애저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손쉽게 온프라미스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 네네. 그리고 온프라미스 물리 서버나 에 받았던 거를 가상화로 쉽게, 가상화에서 받았던 것들을 클라우드, AWS나 애저 쪽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곧 출시되는 구글 클라우드 부분들까지도 같이 호환이 돼서 손쉽게 네네.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죠. 손쉽게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지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건 마이그레이션 같은 거 할 때도 편하겠네요. 네, 실제로 국내에서 작년에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든지 네. 클라우드에서 다시 온프라미스로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빔 솔루션을 사용한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그 쿠버네티스가 급격하게 성장한 한 네, 해였습니다. 그렇죠. 뭐 가상화도 컸지만 의외로 쿠버네티스도 같이 네. 성장을 했죠. VMware의 탄주처럼 새로운 그 쿠버네티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탄주라는 새로운 솔루션도 출시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가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쿠버네티스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같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빔은 작년 초에 이제 카스텐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 환경의 데이터 보호 1, 2 회사입니다. 그걸 인수를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가상화, 물리 서버, 클라우드뿐만 아니라 쿠버네티스 환경까지도 데이터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좀 더 쉽게 모든 데이터들을 쉽게 보호할 수 있는 네네. 부분까지도 이제 나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제 마지막이 거의 이제 마지막 장표가 되겠는데요. 빔은 처음에 이제 작년에 가장 많이 말씀드렸던 게 이제 백업 부분. 백업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든 OS든 한 번에 백업 받는다.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든 OS 영역이든 한 번에 받아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복제 부분까지도. 빔은 라이센스가 아주 단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백업 라이센스, 복제 라이센스 분리가 안 돼 있어요. 백업을 쓰시면 복제도 같이 쓰실 수가 있고 그걸 가지고서 원격지로 소산을 하는 부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상화 환경이라고 하면은 이제 가상화에 대한 리소스 모니터링, 리포팅도 필요하시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하나의 패키지 형태죠. 이렇게 그 햄버거 주문하시면은 이제 햄버거 세트 네네. 하나만 딱 주문하면은 알아서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제공해 드립니다. 근데 빔에서 이 가상 모니터링 리포팅 하는 것은 예. 일단 그 기존 VM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에 없는 어떤 게 여기 있을까요? 그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VM웨어에 대해서 이제 리포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뭐 V센터를 통해 가지고서 모니터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추가적인 비용을 내고서 솔루션을 도입을 하셔야 되는데 네. 굳이 그렇게 도입을 하시지 않으셔도 빔을 통해서 리소스, 그러니까 VM이 있으면은 그 VM이 CPU를 얼마나 쓰고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디스크를 사용률이 갑자기 높아졌다든지 그리고 앞으로 증설이 CPU라든지 데이터 스토리지가 증설이 필요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측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네, 같이 네. 제공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빔의 목표는 고객의 비용을 최소한 절감하면서 RTO, RPO를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서비스 영속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성능 그리고 RPO도 몇 배 이상 향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빔의 가장 큰 핵심 네.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전 11이 이제 다음 주 네, 하면 맞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좀 버전 테스트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VM에요? 아, 빔 소프트웨어? 네,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할 수 있는 겁니까? 버전업을? 25일에 이제 런칭이 되게 되고요. 아, 25일? 미국 시간 25일이 이제 아, 런칭이 되게 오케이, 돼서 오케이. 네. 그렇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바로 다운로드 받아서 업데이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쉽나요? 예, 저희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다 보니까 그냥 클릭 몇 번 하게 되면 아. 쉽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 세션은요, 굿모닝 하이텍의 양서창님 모시고 실제로 지금 이사님 말씀하신 이것을 실제 국내에 어떻게 구현했는지 그런 얘기들과 또 실제 그 사례들을 한번 유즈 케이스를 데모 형태로 만들어봤습니다. 자, 굿모닝 하이텍 양차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 금일텍 양용석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구축한 고객 사례와 이제 다음 주에 출시할 CDP라는 신기능을 오늘 GIT 웹톡에서 국내 최초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거창하신데요? 자, 첫 번째 사례입니다. 네. 해당 고객은 네. 전국 1,500개 이상의 가맹점에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네네. 단순하게 뭐 어려운 IT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네네. 서비스 소프트웨어죠? 네, 맞습니다. 네. 서비스 기업입니다. 우리가 말은 못하겠지만 여러분 다 알고 있는 회사죠, 그죠?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어. 서비스 영속성에 대한 강화가 어. 필요하신 고객이셨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VM웨어 가상화와 음. 물리 서버에 대한 통합 백업으로 1차로 백업 서버에 저장을 하게 되었고요. 자, 그 회사가 원래는 이제 이것을 하기 전에는 네네. 어떤 환경이었습니까? 기존에는 어. 물리 서버 백업 따로, 어? 가상화 백업 따로 오케이. 이렇게 사용하셨던 고객입니다. 네네. 그래서 빔으로 백업을 통합하게 되었고요. 어. 백업받은 데이터를 자동화된 정책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아마존 S3로 자동으로 솟아나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장표에 보면 굉장히 이거 할 때, 이 네. 회사가 뭐 그냥 처음부터 바로 빔과 굿모닝을 택한 게 아니라, 네, 치열한 이제 뭐 BMT라든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다시 한번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그 경쟁할 때 BMT를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이거를. 보통 저희가 BMT를 진행하게 되면 여러 가지 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부여가 되는데요. 가장 저희가 강점이었고 다른 경쟁사 대비 우월성이 있던 거는 물리 서버 백업이든 가상머신 백업이든 클라우드에서 아마존 EC2에서 복구가 가능했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물리 서버건, 네. 뭐 가상 서버건, 여기 네. 클라우드로 쉽게 네. 보낼 수 있고, 그걸 다시 백하기도 쉬워지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온프라미스가 데이터 센터가 아예 무너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전이나 아, 재복구 네. 상황에서. 네, 그럴 네. 때는 아,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아. 서비스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성공적으로 네, 네, POC 네. BMT를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그 AWS의 네,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제 DR 센터로 이용한 거네요. 네, 그거 맞습니다. 소산도 하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준비한 영상은 퍼블릭 클라우드 AWS EC2에
있는 VM을 이제 복구하는 영상입니다. 아, 네. 네. 이것도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직접 영상 네. 제작했습니다. 먼저 로컬에 있는 백업 스토리지와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AWS S 스토리지를 결합하는 장면입니다. 네. 이렇게 확대도 해주시고 서비스 정신 좋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1차로 온프라미스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2차로 퍼블릭 클라우드로 솟아나는 자동화된 정책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빨간 박스로 이제 나올 건데 카피 옵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클라우드로 백업 데이터가 솟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아마존 S3 그리고 MS 애저 그리고 IBM 클라우드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솟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마치게 되면 돌아가서 지금 확인하실 부분은 로컬에 있는 백업 데이터와 클라우드 상에 있는 백업 데이터가 지금 동일한 시점으로 네. 두 벌의 복제본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온프라미스가 장애났다고 가정하고 AWS EC2로 한번 복구를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저희가 이제 리전을 전 세계 어느 리전이든지 복구가 가능하고요. 저는 아시아의 서울로 한번 복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VM에서 사용하고 있던 가상머신 이름을 EC2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서도 구성이 가능하고요. 가상머신의 용도에 맞게 인스턴스 타입을 네. 설정을 해줘서 컴퓨팅 리소스를 할당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저게 다 돈이죠? 저게 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43불 딱 나오네. 네, 다음으로 아마존에서 실제로 사용할 아마존 VPC라든지 시큐리티 그룹 또한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IP를 할당 받아야 되기 때문에 IP를 어사인 하고요. 프록시 어플라이언스라고 해서 동일하게 구성을 해주는데 이 프록시 어플라이언스는 복구 시에만 사용하는 VM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복구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배포됐다가 복구가 완료되면 자동으로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헬퍼 서버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복구가 이제 시작됐고요. 대략 지금 이 VM이 50기가짜리 웹서버거든요. 이 웹서버를 복구하는데 대략 19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19분 후에 네, 클라우드에서 클라우드에서 그 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한 거죠. 거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로 들어가서 이 VM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지 네. 확인하는 화면이고요. 이게 버전 10에서 했던 거 아닙니까? 네, 이게 맞습니다. 버전 11에서는 이제 엄청 빨라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빨라지겠네요, 더. 그래서 VM이 정상적으로 복구가 됐고 할당받은 퍼블릭 IP를 통해서 핑 체크를 진행해주고 네. SSH에 접속해서 이제 웹 서비스다 보니까 HTTP 데몬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러닝이 되었고요. 네. 이 IP를 통해서 웹 서비스가 정말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네, 네, 확인하는 네. 화면입니다. 네, 네. 정상적으로 아, 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온프라미스에 있는 가상 머신을 EC2로 복구하는 데모 영상이었고요. 네. 이 첫 번째 사례를 통해서 가상화와 물리 서버 그리고 아마존 AWS로 복구까지 하는 장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이거 보니까 네, 뭐 운영자가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네 맞습니다. 네? 저희는 다 클릭으로 진행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제가 봐도 이해가 되니까 프로시저가. 네 맞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드리면 EC2 리전을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은 인스턴스 타입 선택. 그러니까. 그리고 네트워크 설정만 하면 되는 네. 간단한 복구 절차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객 사례입니다. 이 고객은 금융공공기관이고요. 네.
1차로는 뭐 데일리 백업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하고 DR을 통해서 다운타임 최소화를 요청하셨어요. 여기가는 금융기관이면 네네. 금융기관마다의 어떤 컴플라이스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에 있는 VM은 어? 부산으로 복제를 하고요. 어. 부산에 있는 VM은 서울로 복제하는. 아,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DR이라고 네, 했구나. 맞습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DR의 시나리오가 있는데 네. 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크로스 사이트 DR을 통해서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중요한 시스템은 15분 RPO를 적용을 해서 상호 백업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네. 이제 더 나아가서 BM은 아까 안윤석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수초 이내의 RPO를 구현할 수 있는 실시간 복제 기능을 출시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으로 제가 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에서 되게 좋아하겠네요. 이거 알고 있어요? 오늘 버전이라서 오늘 최초 공개라서 아마 네.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알려주시면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조만간 연락 주실 것 같습니다. 네, CDP 시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전에 만들어 놓은 그 복제 정책인데요. 보시면 서울에서 부산으로 운영 중인 VM을 15초 RPO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서울에서 부산 15초 RPO. 그렇다면 이제 복제할 VM을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고요. 네. 지금 데모 영상에서는 VM을 한 대만 선택했지만 실제로 여러 대의 VM도 동시에 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VM을 어디다가 보낼지, 그래서 실제로 부산에 있는 EXX 호스트, VM의 호스트에 타겟 호스트를 지정해 줍니다. 보통 그 주센터와 DR 센터의 IP 대역이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DR 센터에서 사용할 IP 네트워크 어댑터를 이제 선택해 주는 화면이고요. 추가로 DR 사이트에서 사용할 IP까지 스태틱하게 고정하여 할당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VM이 동기화만 된다면, 만약에 원본이 랜섬웨어 감염된다면 복제본도 감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이제 빔에서는 최소 15초 뒤로, 근데 최장으로는 30일까지 네. 되돌아갈 수 있는 롤백을? 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감염 전 시점으로 돌아가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지금 화면이 RPO 그리고 최장 30일까지 돌아갈 수 있게 하는 세팅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고요. 그럼 지금 이런 네네. 빔 소프트웨어를 쓰는 이제 고객들 중에서 워낙 작년에 랜섬웨어가 굉장히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더 악성이 돼버렸잖아요. 네네. 그런 랜섬웨어 걸렸는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네. 이런 백업 복구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혜택을 본 기업도 고객도 있습니까? 지금 사례에서 이제 말씀드린 공공기관이 네. 작년에 랜섬웨어는 아니지만은 네. 원본에 있는 가상머신이 망가졌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네. 부산에서 운영 중인 VM을 서울에서 이제 페이로버해서 네. 서비스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서울의 데이터 센터가 무너졌다고 가정하고 부산에서 페이로버 네. 하는 화면이고요. 지금 이 부분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요. 지금 스크롤바가 15초 단위로 움직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장애가 발생하기 전으로 롤백할 수 있는. 롤백하는 단순히 싱크만 맞춰주는 게 아니죠.
롤백하는 것까지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설정할 때 DR 사이트에서 IP를 변경하여 변경하도록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일오버가 진행 중인데 대략 1분 정도 소요가 되었고요. 이 1분은 거의 OS 부팅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곧바로 부팅이 되는 거죠. 네, 재복구 1분이 소요돼서 재복구가 완료되었고요. 제가 아까 변경한 IP로 핑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김기영님께서 이렇게 시연 영상 보니까 이해가 되게 빨리 된다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핑 체크도 완료했고요. 이제 그 다음 화면은 vSphere 웹 클라이언트에서 복제한 가상 머신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에 대한 화면입니다. 네. 서울에서 운영 중인 VM을 몇 번의 클릭으로 네. 무선해서 네. 재복구를 완료했습니다. 네. 이 두 가지 사례로 빔은 가상 환경 그리고 클라우드 물리 환경을 위한 단일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백업만 하는 솔루션, 복제만 하는 솔루션, 소산만 하는 솔루션이 아니라 데이터의 가용성을 높여줄 수 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단일 제품입니다. 이러한 점이 다른 제품들과의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양찬이 오늘 아주 이렇게 데모 시간 잘 준비해 오셨어, 그죠? 네. 앞으로 이게 전문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질문 되게 많으니까요. 두 분 이제 Q&A 시간 해주면서 하시면서 좋은 질문자 한 분씩 이름 좀 기억해 주셔야겠죠? 네. 죄송합니다. 어디서 놓고 양찬입니다. 맨 끝에 한 사씩 이름을 좀 불러주세요. 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마 설문할 거니까요. 설문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이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설문에 구체로 해주고요. 설문에 또 무빙 클래스라고 여러분들 또 찾아가는 이제 맞춤형 상담이나 맞춤형 세미나니까 여러분들 회사에서 지금 기획하는 거나 뭐 이런 게 있다면 상담하고 싶으시면 무빙 클래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승용님께서는요, 빔에서 이런 백업 복구가 있는데 또 클라우드에서도 클라우드 자체에 백업 복구 서비스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의 차이점 무엇인지? 빔에서 이제 온프라미스 사용하는 이제 백업 복구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 서버 가상화에 대해서 이미지 형태로 네. 이루어지게 되고요. 물리 서버는 에이전트가 필요한 거고 가상화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리스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클라우드 AWS로 보통 이제 많이 사용하시니까 AWS로 예를 들면은요. 네. AWS 내에 스냅샷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AWS의 EC2에 대해서 스냅을 찍고 그 RDB 데이터를 한꺼번에 스냅을 찍어서 그 데이터를 S3로 보관하는 형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약간 좀 이제 온프라미스와 클라우드가 약간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민수님께서요. 서울에서 부산으로 VM 복제하는 경우에 타겟 호스트와 DR 사이트를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재복구 시점과 RPO 시간 관련 제한 사항들이 있는지요? 네, 이 부분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에서 부산으로 VM을 복제하는 경우에 저희는 V센터를 백업 서버에 등록을 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V센터와 부산에 있는 V센터를 동일하게 등록을 해줍니다. 그래서 소스 사이트, DR 사이트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복구 시점과 RPO 시간 관련 제한 사항은 현재 버전에서는 15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음 주에 출시할 CDP는 수초 이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김명환님께서는 복제를 강조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이제 백업과 복제의 차이점에서 설명해 주시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백업은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 뭐 1시간이나 2시간마다 한 번씩 백업 받아두는 그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RTO, RPO가 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네. 복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맞습니다. 있으면 주는 거니까 일단. 네. 복제는 물론 그 단위를 짧게 가져오면 갈수록 RTO, RPO를 높일 수 있지만 이제 백업은 그렇게 가져갈 수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서비스를 얼마만큼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냐에 맞춰지는 부분이 복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 다음에, 윤성원님께서는, 버전 11에서는 백업 데이터에 대한 랜섬웨어 보호 기능까지 추가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랜섬웨어 보호 기능의 커버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고요. 이분도 이걸 또 찾아보셨나봐요. 네, 실제적으로 이제 버전 11에서 그 랜섬웨어에 대해서 그 보호할 수 있는 기능, 그러니까 이제 백업 데이터를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도록 네네. 차단하는 기능들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섬웨어 같은 형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아까 뭐 이렇게 해서 복구하는 거, 롤백 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서 그 모든 랜섬웨어에 대해서 다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같이 출시가 됩니다. 네. 이준호님, 백업 데이터를 AWS에 올리게 되면 백업 후에 온프리미스 또는 AWS가 아닌 애저 쪽 온프리미스로 백업본이 다운로드되어 이동하게 되면 트래픽당 비용 처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문제는 보통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단순 가용성 면에서는 좋아지지만 비용적인 면에서도 고려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이분은 적어갔네요. 클라우드에서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는 비용이 다 과금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온프라미스에서 AWS로 가는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그 AWS나 애저에 있는 데이터를 온프라미스로 가져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네. 그래서 이제 S3가 됐든 애저 블럽이 됐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조회만 할 수 있고 POC에만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게 네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문중님, 기업이 빔을 통해서 가상화를 하는 경우 가상화 기반에서 빔을 쓰겠죠. 네,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안전한 백업과 복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굿모닝 하이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네, 저희 굿모닝 하이텍에서 빔을 고려한다고 하신다면은 저희가 방문 드려서 가상화 환경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는 작업을 하고요. 네. 그 이후에 최적의 백업 사이징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테스트를 위해서 POC 환경 준비 그런 것들을 무상으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연락 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영진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와 온프리미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가 모두 있는 경우에 하나의 백업 서버로 모두 보호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특히 퍼블릭 클라우드를 위한 백업 서버와 온프리미스 백업 서버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이제 환경마다 틀릴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서 네. 딱 이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쪽이 AWS라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아주 소규모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한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편할 거고요. 네네. 그런데 규모가 비슷하거나 소규모라고 하더라도 뭐 수십 대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별도로 두는 것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 효율성이 극대화할 수 있겠죠. 네. 자, 여러분 개별 질문에 대해서 또 굿모닝 하이텍 전문가분께서 또 답글을 남겼으니까요. 개별적인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성호님, 데이터 이관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이전할 대상이 지원하는 OS나 플랫폼이어야 하는데 일부 클라우드 경우 지원하지 않는 OS 환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럴 경우 빔 소프트를 통해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플랫폼에서 OS를 지원하지 않는 부분이라서 이제 OS까지 통으로 마이그레이션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파일 데이터만 따로 복구하는 네. 그런 분들 통해서 전화를 했었습니다. 김명환님께서는 이제 빔의 사용자 환경이 직관적이다, 편하다, 쉽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정말 경쟁사 대비 정말로 얼마나 편한지 어떻게 잡아야 그걸 좀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아까 이거는 양창희 데모로 보여주신 그거 거기서 많이 나왔을 것 같기도 한데. 네, 맞습니다. 네. 빔 같은 경우에는 네. UI가 굉장히
유저 친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양차님은 빔 말고도 다른 것도 많이 써봤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즉각 복구를 저희가 할 때 네.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 라인으로 쳐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는데요. 네. 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릭으로 네. 쉽게 복구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네. 자, 이영주님, 스토리지의 모든 티어로부터 자동화된 스케줄드 리스토어가 있다면 비상시에도 모든 컴포넌트가 작동할 것이라 안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능도 지원이 되는지요? 현재 백업 타입에 따른 UI의 재구성이 가능한지요? 네. 스토리지의 모든 티어로서 자동화된 스케줄 리스토라고 한다고 하면 이제 가상화 환경, VMware를 예를 들라고 하면 이제 스토리지, 네.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스토어 영역이 되겠죠. 네. 그 데이터 스토리지의 스냅샷과도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VMware 스냅샷이 아니라 스토리지 스냅샷과 네. 연계를 해서 좀 더 빠른 백업, 그다음에 빠른 복구, 리플리케이션에 대한 서비스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가능할 수 있겠죠. 김태균님께서는 빔의 라이센스 정책은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빔 같은 경우에 네. 가상화는 네. EXX 소켓 베이스로 네. 차징이 되고요. 그래서 VMware EXX에 몇 대의 VM이 올라가든 용량이 얼마건 상관이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물리 서버 같은 경우에는 네. 물리 서버의 대수로 라이센스가 있습니다. 김건호님, 빔을 통한 복구 시스템은 망분리체계 네트워크 사용 기간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에도 적용 가능한지요? 복구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망분리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백업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지고서 구성할 수도 있지만 이게 백업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거는 또 이제 망이 분리된 망을 또 연결을 한다는 그런 네네.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빔은 백업 서버에 대한 라이센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중요시하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별도의 서버를 두고서 완전히 네. 분리해서 네. 구축하면서 쉽게 데이터 보호뿐만 아니라 음. 망분리 네네. 부분까지도 이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능합니다. 김명환님, VM상의 단일 파일을 복구할 때는 파일 복원 타입을 선택하고 시점을 선택한 후에 끝내기 버튼 클릭한다면 기존 파일이 더 씌워지는 것은 아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사용자로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파일 레벨 복구를 말씀하시는 것 네네. 같은데요. 단일 파일을 복구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네. 파일을 덮어 쓰는 것, 그리고 기존 파일은 두고 복제본을 만드는 것.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균님, 빔을 통해서 클라우드의 DB 서버를 마이그레이션 진행할 때 전체 풀 백업 진행 후에 해당 백업 번호로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한가요? 해당 백업 번호로 복원 시에 기존 DB 설치 혹은 설정을 변경하는 작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체를 백업본을 DB 그다음에 OS 데이터 영역을 한꺼번에 이미지 형태로 백업을 받아두고 네. 그 시점으로 바로 올리기 때문에 네. 별다른 마이그레이션 작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JH님은 2차 백업을 통한 백업 관리까지 가능할까요? 중요도에 따라 백업을 분산하는데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빔 마스터 서버에서 네. 1차 백업과 2차 백업을 통합 관리하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2차 백업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윤성원님은 빔의 인스턴트 리커버리 기능이 가장 돋보이는데 왜냐하면 이제 백업받은 데이터를 복구하지 않고도 장애 시 서비스가 가능해서 가용성을 최대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인스턴트 리커버리가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대안은 백업 데이터를 복구하는 방안밖에는 없는 것인지요? 이 부분은 이제 백업 서버에서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라는 기능들을 서비스하게 해주는데요. 반드시 기존의 백업 서버가 아니더라도 네. 그냥 다른 유유 장비로 백업 서버를 운영하셔서 데이터만 연결할 수 있다라 하면 그 서버에서도 인스턴스 VM 리커버리를
활용할 수 있는, 굳이 반드시 백업 부분을 복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이충봉님, VM웨어의 9 버전에 대한 백업도 가능한가요? 네, VMware EXX 버전 기준으로 4.1까지 지원하고요. 네. 네. 근데 4.1까지 쓰시는 고객분은 거의 없을 텐데요. 네네네. 4.1까지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김수열님, 백업 데이터에 자체 암호화 기능 같은 건 있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그다음에 네트워크 전송 시의 암호화, 그리고 이제 타사 암호화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테이프 장비를 사용한다고 하면은 네. 테이프의 암호화 솔루션을 같이 연동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김태현님, 빔이 넷 백업이나 아크 서버 등 타 백업 솔루션에 비해 내세울 수 있는 장점이 어떤 것인지요? 타 백업 솔루션도 VM웨어 스냅샷을 보관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와 다른 점은 있는 것인지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네. 빔의 제품명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빔, 백업 앤 리플리케이션. 백업도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복제도 하실 수가 있고요. 물리 서버라고 한다면은 데이터 백업뿐만 아니라 OS 백업까지 네. 한 번에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태호님, 빔의 백업 공간은 프로덕션의 공간과 동일하게 필요한 것인지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압축을 제공하는 것인지요? 네. 기본적으로는 50% 압축이 제공이 되고요. 네. 저희가 한 달 정도 장기 보관한다고 봤을 때 프로덕션 공간의 1.5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김종련님, RPO 수초 10초 이내로 하려면 복제를 거의 동시에 해야 데이터가 날아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 복제할 때 운영 시스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지요? 네, 맞습니다. 이 RTO, 이게 RTO, RPO를 최소한으로 줄인다라고 하면은 이제 IO 필터를 이용한다고, CDP에 IO 필터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네. 데이터가 이제 최소한으로 넘어가긴 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 운영 시스템에 자원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윤홍숙님, 국내 환경에서 복구를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경우가 어떤 수준인가요?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는 산업 분야가 아니라면 굳이 복구 기능이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제 뭐 리서치 회사에서 복구가 필요한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자료를 보면요. 네. 가장 많은 경우가 실수예요. 네. 사용자 실수. 운영자 실수?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용자가 잘못해서 어떤 이제 시스템을 관리를 해야 되니까 네. 뭔가를 계속 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제품을 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어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보안 패치가 있어서 보안 패치를 업데이트 하다가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작업을 하는 바람에 OS가 안 올라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하드웨어적인 장애가 되다 보니까 사람이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니까 사용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죠. 네네. 그래서 데이터를 복구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영주님, 백업 인크리멘탈의 크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스탠드얼론 서버의 경우 페일오버 클러스터 백업이 가능한지요? 인크리멘탈 백업 같은 경우에는 이전 백업 시점 대비 블록이 얼마나 변경되었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고요. 그 다음 질문은 스탠드얼론.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네네네. 자, 다음에 공유원님께서는요, MS 애저나 AWS EC2 혹은 가상화 서버 노후화로 인해서 신규 서버로 이관 시에도 별도 커스터마이징 없이 빔 솔루션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라이센스에 대한 부분 같은데요. 네. 라이센스는 빔은 이제 라이센스 간의 호환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만약 물리 서버를 쓰다가 가상화를 쓰든지 가상화를 쓰던가 클라우드를 쓰더라도 VM 단위 수량에 따라서 마음대로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양성필님께서는요, 백업 솔루션으로서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에 대해 복구를 어떻게 안정적으로 지원하는지와 단일 소프트웨어에 대한 백업과 복제는 어떻게 제공하는지 궁금합니다.
우선은 이제 그 가상화든 물리서버든 클라우드든 이제 손쉽게 모든 백업은 데이터든 OS 영역이든 이미지 형태로 받아두기 때문에 네. 쉽게 백업하고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정합성이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요. 빔은 어플리케이션 어웨어라고 하는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네. 그 MS SQL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그 백업을 할 때 MS SQL에 대한 계정 정보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백업하게 스냅을 찍기 전에 DB에 대한 프로텍션을 걸고 정합성을 맞춰서 스냅을 찍고 네네. 백업을 받아두기 때문에 그 시점에 DB와 데이터 OS를 한꺼번에 받아두기 네네. 때문에 완벽한 정합성을 맞춰서 백업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장혁수님께서는 해외 서버를 두고 해외 공장의 양산 관리 자료와 사용자용 필요 서류, 업로딩, 그리고 관련 자료의 생산성 관련 자료 빅데이터화를 구현 진행코자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역별, 국가별 호환성 및 보안 관련 이슈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 당사에 검증된 솔루션 제안 및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혁수님께서는 그 설문에 있는 굿모닝 하이텍 무빙 클래스 그거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분께서는 직접. 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빔보다는 네. 그 GIT의 네네네. 컨설팅을 받아서 이제 적합한 솔루션을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장수철님, DR 설정 시에 소스 타겟을 1대 N으로 설정이 가능한지요? 가능할 경우 타겟이 복수가 되는데 클러스터링 후 관리가 되는지요? 네, 이것도 가능합니다. 1대 네네. N 또는 뭐 캐스케이드 형태로도 다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복제를 할 때 그 스레시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능하게 됩니다. 네. 자, 오늘 Q&A 시간 여기까지 받겠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질문하신 분 중에서 한 분씩 이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두 분? 네. 네. 가장 질문을 많이 주신 네. 그 윤성원님. 윤성원님, 네네. 저는 날카로운 질문을 많이 해주신 네. 김명환님 네. 보겠습니다. 김명환님과 윤성원님, 윤성원, 김명환 이 두 분께서는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피자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여러분 설문 지금 하고 있으니까 설문 마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 한 말씀 마치고 갈까요? 어사님부터. 네. 이번에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백업 부분에서 주로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그 리플리케이션 복제 부분에 대해서 특히 많은 고객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한번 세션을 진행했었는데요. 좀 더 많은 관심과 네. 그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 굿모닝 하이텍은 국내 최대 그리고 최다 구축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네. 더 자세한 제품 설명 그리고 POC 환경 구축을 지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차님 아까 하기 전에 뭐 목소리가 떨렸는데 네. 지금 굉장히 안정된 보이스인데 네, 하다 보니 굉장히 풀리네요. 어떠세요? 이제 다음번에 다시 나온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다음번에는 메인 발표자로. 네. 자, 오늘 정말 그렇게 아까 같은 그런 이제 데모 있잖아요. 네네.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선생님? 네. 네. 사실 이렇게 우리가 파워포인트만 개념 설명하는 것보다는 지금 실제로 그걸 보여주니까 네. 되게 또 친절하게 잘 만드셔가지고, 네. 굉장히 시청자보다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또, 굿모닝 하이텍 지금 여기 보면, 어이사님 앞에 보면 이제 유튜브나 페이스북 있으니까,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네, 매달 20명씩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드리니까, 굿모닝 하이텍까지 40일이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좋은 것들을 공유하려는 그런 회사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어제 이제 첫 번째 웨비나 했었고요. 네. 오늘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처음 이제 뵙는 건데 여러분 이제 올해도 이제 우리 다양한 주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좀 진하게 그 기술의 또 그 제품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그다음에 여기 나오신 전문가들 다 같이 함께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그런 좋은 문화 올해도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습니다.